네, 마감을 앞두고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자, 이정수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에는 낙폭 많이 줄였는데요. 시장 점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오늘 9월 29일이죠. 자, 이정수의 신한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수 밴드 전략인데, 일단 어제까지의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은 삼각 수렴형이라는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조금 별로 안 좋은 모양을 좀 보여줬었어요. 바로 음봉이라는 부분인데 어제 안 그래도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 수렴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양봉이 좋은데 음봉이 약간 꺼림칙하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그래도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은행, 보험이라든지 이쪽 업종들이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그래도 버텨주는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수렴을 만들어 놓고 오늘에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줬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차트에서.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라인을 깼고 거기다 전저점 라인도 깼습니다. 3050 라인을 깼고요. 미국 시장이 흔들려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깼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해주든 반등을 해주든 뭘 해줘야 되는데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닥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쪽에서 거래소에서 오늘 4천억 가까이가 매도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재차 반등을 주더라도 재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어제 모양이 좀 애매하게 조금 꺼림칙한 모양이 나왔는데 그래도 3050을 지지를 해주고 혹은 오늘 들어줘도 강하게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일이든 이번 주에 굉장히 세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조정과 이 하락을 아주 위험한 단계로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이게 재차 반등을 줬다가 잘못해서 미국 시장이 다시 미끄러지거나 글로벌 시장이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벌써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떨어져도 저점 라인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얘네들 올라오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 라인들이 깨지기가 아직 폭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도 아직 저점 라인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얘네들은 박스권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전에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몇 달 동안 재미가 없었지만 얘네들 그래도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여유가 좀 있는데 마찬가지 나스닥 시장도 다우 시장도 어느 정도 떨어져도 얘네들은 지지 라인이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그래도 얘네들은 수익이라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질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락하거나 떨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쟤네들 재채기에 우리나라 시장은 골병을 들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시장이라서 혹시나 잘못하면은 반등을 줬다가 다시 저점을 깨지면서 밑에 저점이 깨져가지고 흔들려 버렸을 때서는 대응이 그때선 늦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오늘은 미국 선물이 지금 장중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었고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꼬랑지를 달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른 내일은 반등은 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현금화 대응을 한 10에서 20% 정도는 안정장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을 1, 20% 정도 해줘야지만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했을 때에서 그 현금화 대응을 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하나도 안 해놨을 때에서 저점이 깨져버리고 만약에 재차 하락했을 때에서는 정말 수수방관하면서 아무것도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폭락 위기 단계는 아니지만 경계나 조심 단계 정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 1, 20% 정도 해주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요. 이 위기나 경계해야 될 상황들이 해제가 되려면 무조건 일단은 3,100은 일단 안착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해놓고 나서 그것도 부족합니다. 3,200을 안착해야 해요. 3,200을 돌파 안착을 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냥 뭐 현금화 대응커녕 그냥 주식을 더 사서 혹은 흔들어도 더 매수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그러기에는 괜찮은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3,200을 간 것도 아니고 3,100도 지금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반등을 주면 어느 정도 반등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도 너무 여러분들이 겁을 낼까봐 지금 시장의 흐름을 그래도 잘 살펴보면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폭락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해외 시장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먼저 빠지고 더 박살나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 그 정도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 여기 저점을 지금 위태위태 그러니까 지금 저점은 3천 정도인데 3천 정도 라인이 깨지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늘 벌어졌을 때에서 이미 빠질 거였다면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종목들이 더욱더 많이 더 큰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막 대형주들은 5에서 10% 정도는 다들 미끄러졌을 거고 지금 보면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어제도 화학주들 오늘 괜찮았고 거기다가 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했고 거기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소비주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들 오늘 웬만하면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 보면은 여기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세종 그다음에 노랑풍선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주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소비주의 흐름들도 강했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보험업종 여전히 좀 강하고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직 시장 폭락 단계라든지 위기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2, 3일 정도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2, 3일 동안에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뭐 하자? 현금화 대응을 그래도 1, 20% 정도는 해놓고 시장이 살아나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는 확인이 3,200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3,200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못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빠졌을 때서는 그때서는 그냥 냅뒀다가는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반등이 나오든 할 때에서 그냥 냅두지 말고 3,200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현금화 대응 어느 정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대형주 이제 종목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는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자, 먼저는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무래도 시장을 보는 데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같이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장이 끝났죠? 장이 끝나고 나서 보면 지금 뭐 아직 집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투신에서 110만 주를 지금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빠지는 이유들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한다라는 여파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죠. 바로 이제 국채의 이율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 꽤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금리 상승을 하겠다는 이슈인데 이게 왜 그래서 이제 IT주들이 빠지느냐?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안전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자산인데 미래를 봤을 때에서 IT주들도 전망은 좋지만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을 하거나 이쪽을 가격을 잘 쳐준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IT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어제 떨어졌다라 그러는데 또다시 좋은 얘기 나오면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하고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하향 여파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더라도 지금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그닥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일 이후에서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와주면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뭐 현금화 대응 1, 20% 했던 부분들 다시 다른 종목을 뭘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쪽은 결국은 소비주들은 갈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흔들어 놓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소비주는 분명히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어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도 버틸 수가 없어요. 웬만한 종목 다 미끄러집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저점 라인을 지금 깰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 느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보시고 저점이 깨지면 현금화 대응은 그때는 20%가 아니고 30% 이상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건 어쨌든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상황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얘네들이 빠지고 있다 정도만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략하는 건 아니고 저걸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자, 이것도 대형주인데 시장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오늘 뭐 힘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잘 버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다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어제 그저께 얘기했었던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유주라든지 이쪽의 흐름들은 그닥 아직 그렇게 크게 무너진 흐름들은 아니라서 아직 종목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게 바닥주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근데 많이 무너지게 되면 얘도 여지없이 여기서 다시 되밀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략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나머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오늘 근데 이제 흐름들이 조금은 빠졌거든요. 근데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오늘 내용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이 둔화가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라든지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한 장중에 한 1, 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LG화학도 1% 빠졌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에 비하면 사실은 선방을 했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코스모신사대라든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들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흔들리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결국 흔들릴 거다. 그래서 그냥 관망 정도 내지는 공략은 차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테마주 두 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YG엔터. 자, 엔터주들을 제가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 계속 좋게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서도 뭐 여행주들 먼저는 소비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엔터주보다는 여행주하고 항공주를 먼저 뽑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강하게 움직인 거는 좀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좀 글쎄요. 시장이 살아나면 계속 갈 거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장중에 나왔던 기사들과 내용들은 전에 있었던 그 중국에서 아이돌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얘기도 제가 먼저 했어요. 사실은 먼저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아이돌 규제의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매출 부분들을 앨범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향 매출이 대략 한 20% 정도가 되는데 중국 순수 매출은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규제가 들어왔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에서 그렇게 크게 한 자릿수 정도의 그 손실 정도밖에 되질 않지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타격의 손실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반등이 세게 좀 나와주는 오늘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 쪽에서의 흐름은 저는 좋게는 보는데 지금 시장이 문제예요. 시장이 흔들려지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는 관망 정도로 그래서 만약 가지고 있는 분들은 6만 원이나 그 정도 올라오게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SK가스인데요. SK가스 어제도 한국가스공사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가스 관련주들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가격들이 강세라서 아직도 강하다라 얘기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 좀 많이 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되든 뭐가 되든 얘네들이 다시 흔들리게 되면 다시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위험하다 정도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마저 있는 종목들마저도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65점 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모양이 이쁘지를 않아요. 저점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65점 양을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드릴 건데 업종 섹터는 금융업종이 제일 그래도 만만해 보입니다. 뭐 금리 인상 이슈랑 뭐 국채 얘기 나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종 이쪽으로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80점이었지만 오늘은 75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장에 특징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세 종목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큰 폭락장으로 생각하지는 말되 그래도 현금 보유는 하자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 보내드려야겠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